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입니다. 오늘 먼저 양자간 토론회 관련 모든 논평부터 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합니다와 오세훈 후보의 했습니다의 대결이었습니다. 아니, 박 후보의 해볼까요?와 오 후보의 해냈습니다의 대결이었습니다. 박 후보는 너무 서울의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도심 속 수직 정원이나 도로의 교통사고 안에 올리겠다는 아파트 같은 허황된 계획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까지 헷갈리니 본인이 하는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인가 모르지 않나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문제를 모르니 해결책도 없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전임 박원순 시장이 남긴 서울의 암울한 현실인데 해결책을 내곡동 생태집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오 후보를 향한 박 후보의 실체 없는 의혹에 마지막 토론회마저 근거 없는 흑색 선전과 주장으로 얼룩졌습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책에 대한 반성도 말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1인 가구에 대한 배려 부족 외에는 알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재선의 서울시장 후보답게 본인의 성과와 비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흑색 선전에 대해서도 팩트와 법의 근거에 명쾌하게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재선의 서울시장 출신답게 본인의 성과와 비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냈습니다. 흑색 선전에 대해서도 팩트와 법의 근거에 명쾌하게 반박해냈습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박 후보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간 대한민국을 맡기면 잘해보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우리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다시 또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90분은 그간 양 후보 간의 토론이 활용정정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서울시를 맡기면 안 되는지, 누구에게 과연 맡겨야 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중대 결심보다 서울 시민을 위한 중대 결심이 먼저입니다. 박 후보는 남은 이틀만이라도 서울 시민을 위한 에너지를 쏟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박영선 후보의 중대 결심 관련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중대 결심은 결국 민주당 당명이 써진 잠바를 다시 입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박영선 후보에 투표하는 것은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박영선에 투표하는 것은 민주당의 박원순에, 조국에, 추미애, 윤미향에, 그리고 박주민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사퇴하지 않고 서울 시민의 심판을 받는다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박 후보 측은 나흘 만에 180도 바뀌는 한 식당 주인의 기억의 습작을 가지고 서울 1천만 시민의 미래를 흔들려는 졸렬한 공작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박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1천만 서울 시민에게 내놓을 메뉴가 생태탕밖에 없습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오늘이라도 찾아뵙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그간 아니면 말고식 김대엽 측의 선거 공작으로 재미를 봐왔습니다. 최근 유건영 의원은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에서 공표하며 선관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박 후보가 참석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한
한 참석자가 사전투표의 기표 내용을 보고 전달했다는 선거법 위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무려 29번의 장관급 인사의 인사청문회에서 무수한 위법사항이 밝혀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위선 가득한 무능한 내로남불 정권이 생태탕 이야기를 무려 한 달째 붙잡고 있는 데 대해 영민의 정마저 느껴집니다. 박영선 후보의 해야 될 중대 결심은 이제부터라도 보궐선거의 취지와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며 겸손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역에 관련된 논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매일 500명대로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방역 단계를 상향 조정하면서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자발적 국민 참여 방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제도 무관용의 원칙이란 말로 국민을 위협하기만 했습니다. 정권이 싸우는 대상이 코로나19입니까? 아니면 국민입니까? 국민 멱살 잡는 방역 말고 국민 안심하게 하는 방역이 그리 어렵습니까? 코로나19 창궐 이후 지난 1년간 정부가 한 일의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확진자가 하루 1,000명까지 우려된다고 하고 백신 접종 순위도 세계 111등입니다. 기존 백신도 소용없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장기화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정부는 어제 백신 빨리 맞아야 별거 없다는 식의 여우와 심포도식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프랑스가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가 재창궐했다는 이야기는 왜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둘러댄다고 정부의 무능한 백신 수급을 국민이 용서해 주겠습니까? 접종률 50%의 영국 그리고 60%의 이스라엘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는 가운데 방역사령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쪼개기 식사를 하며 5인 이상 식사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솔선수범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방역수칙은 지키길 바랍니다. 이러니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문재인 정권의 표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방역을 원칙 없이 풀었다 조였다 하며 푼돈 나눠주며 달래는 싸구려 우미나 방역으로 그렇게 의심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100일은 내다보는 방역 및 백신 대책 그리고 보상 대책은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